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사상 배상 명령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도 민사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배상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해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면 신청 또는 구술 신청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는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청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장 작성에서부터 법정 출석 등 피해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고 피해자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선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일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일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후유장애로 감소된 소득 등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어려운 경우에는 각하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의 배상 범위는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일식 수익 등의 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형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배상명령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사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대상이 됩니다. 구조금은 범죄 피해 당시의 월급액, 월 실수입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3개월 이상 48개월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 임시숙소 지원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배상 명령이 유리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합의가 나은 결과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인 형사배상명령 제도 등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